다음 소식은 이겁니다. 아까도 한일 간의 물밑 접촉 얘기도 했었는데 남북 간의 물밑 접촉까지 폭로한 북한입니다. 우리의 저자세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무시 전략으로 나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부산에 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불참을 통보하면서 우리와의 물밑 접촉 내용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볼게요. 안찬일 소장님. 네. 글쎄요, 어쨌든 국가 간의 국가와의 관계에서 물밑 접촉까지 폭로했다. 북한의 어떤 속내라고 저희가 봐야 됩니까? 한마디로 이제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망신을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잡더리를 하고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친서를 공개한 건 물론이고, 그 내용 중에, 김정은이 못 오면 특사라도 보내달라. 이렇게까지 저자세를 취했습니다. 그 특사가 온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장금철 통정부장이나 이영호 외무상이나 또 그보다 한 단계 낮춰서 차관급인 최선희 외무상이 일부상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이런 친서를 보냈느냐? 과연 지난 6월 30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도 왔을 때 얼마나 북한에게 무시를 당하고 정말 외교적인 저자세를 취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김정은에게 직접 친서를 보내서 부산에 와달라. 못 오면 특사라도 보내달라. 이야말로 정말 우리 지금 정부가 우리 수뇌부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몰라도 모르지 않는가. 이제 적어도 이와 같은 연설을 보내는 일로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시대는 지났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판단하지 못했다. 이것은 정말 감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지는 대북관이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이렇게 북한이 하나하나 다 공개해버리면 앞으로 물밑 접촉은 어떻게 할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북한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까지 공개하면서 공개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공개 면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저란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하고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지만 남측을 내세워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대해 글쎄요, 김종무 시장, 우리의 저자세도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 네. 그것보다 선행돼야 될 게 북한의 이런 무시 전략을 우리가 좀 비판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일단은 친서를 보내왔는데 친서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데 내용을 다 읽으면서 우리를 면박을 줬죠. 예. 그 자체가 문제고 면박을 주는 방법도 그냥 단순히 그냥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외교부 대변인 나올 때든가 그것도 아니고 단순히 그냥 통신을 통해서 그냥 읽어서 그걸 폭로하는 식으로 했거든요. 이런 두 가지 자체가 벌써 한국을 얼마나 무시하는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북한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보낸 날이 바로 좀 눈에 띕니다. 이 날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통일부에서 통지를 했다고 그랬죠? 11월 2일 날 납포를 그리고 그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내용으로 연락을 했습니까? 11월 5일 날 남북 공동사무소를 통해서 인적 사항하고 예. 동해안에서 이런 게 있다 간략한 거를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찬수 선생님 이건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한 친서를 보낸 날 북한 선언 추방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게 혹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선물을 준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와 같은 의혹은 거의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하신 대로 바로 같은 날 그 북한에 보내겠다는 송환하겠다는 편지와 함께 친서를 보냈고 또 저 사람들이 체포되고 그렇게 된 건 이제 11월 2일입니다. 그때도 약 2일 동안 우리 해군이 저 오선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총탄을 퍼부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청와대가 그 두 사람을 보내려고 이미 작정을 했고 보내서 사형을 당하더라도 김정은 위원장만 오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이판사판식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아마 저 문제가 좀 더 과학적으로 어떤 야당이 요구하는 대로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질 경우 문재인 정부는 결국 오라고 해서 절대로 오지도 않을 김정은 위원장 초청을 위해서 두 사람을 사지로 내몰았다.
이런 살인 방조죄에 대해서 아마 역사적 비판을 면치 어려울 것입니다. 안창현 소장님 좀 세게 비판과 주장을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자,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관련해서 계속해서 속보가 들어오는데요. 이 소식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의 반응이 또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백색 국가 제외는 유지하고 세계 품목의 개별 심사 그대로 유지한다. 이현정 의원님. 네. 참 일본의 입장은 지금 나오는 속보를 계속 보면요. 그냥 이 예전과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 김유근 1차장이 이야기했듯이 뭔가 어떤 일본 측에서도 동시 발표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러면 최소한 예를 들어서 한국에 대한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뭔가 논의를 한다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사실 경제산업성 이야기만 들어보면 지금 있는 조치를 다시 한 번 더 되뇌이는 수준에서 그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건부 연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 측의 어떤 대화의 어떤 여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무슨 대화의 여지가 있다는 것인지가 이제 분명치가 않습니다. 물론 모르겠습니다. 물밑에서 뭐 이야기가 된 게 있는 게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늘의 발표만 놓고 보면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 측 입장에서는 궁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지소미아 연장도 폐기도 철회하고 WTO 제소도 지금 철회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일본은 바뀐 게 없다. 변화된 게 입장에 변한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도대체 무슨 어떤 근거로 해서 일본과 대화를 한 것인지 그럼 최소한 일본이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이 나왔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보면 이 개정과 전혀 전향적인 입장이 나오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무슨 명분으로 이런 것들을 했는지는 궁금한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태도 변화 없이는 지소미아 종료를 그냥 할 것이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지금까지 공식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속보, 김정호 시장님. 네, 지금 들어온 속보만 봐서는 일본 태도는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한국만 변했습니다. 괜히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가 그걸 다시 연기하는 그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설명할 부분은 미국이 뭔가 언지를 주지 않았나. 니들이 만약에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한다 그러면 미국이 좀 더 나서가지고 일본 정부를 설득을 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수출 규제를 이렇게 해소해주는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런 것마저도 없이 했다 그러면 이건 일방적인 그런 어떻게 그러면은 굴욕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표면적으로는 지금 한일 간의 관계, 지금 협상에서는 뭔가 우리가 얻어낸 게 없는 것 같긴 하나 한미 간의 관계에서는 뭔가는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다행이겠죠. 자, 지금 청와대에서 김유근 1차장이 아까 이제 생중계를 마친 뒤에 취재진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볼까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WTO 제소를 중지할 것이고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전해드렸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LSC를 1시간 넘게 진행해서 내린 결과라고 청와대는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한했던 에스퍼 미 국방장관에게 입장을 설명했고요. 그리고 에스퍼 장관이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청와대는 당부를 했습니다. 한일 관계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고 일본 관련 과거사는 외교적으로 풀어가야 된다. 일본 관련 안보 등은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고요. 국익 우선 협력 외교의 좋은 사례다라고 청와대는 일단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좀 있나요? 민주당은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다라고 일단 집권 여당에서 표현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반응이 나온 걸로 봐서는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명확치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속보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오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관련해서 많은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댓글부터 만나보고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런 득이 없는 지소미아 원상복구인데 그동안 국력 낭비는 왜 한 거냐? 일본 언론에서도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어찌됐건 어떤 내막이 있건 우리가 양보를 어떻게 얼마나 했건 그리고 지소미아 연장은 옳은 결정이다라는 지지도 있고요. 그렇게 극일을 외쳐대더니 결국 명분 없는 퇴장이었냐라는 지적.
그래도 안 된다. 파기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마지막인가요? 예. 지소미아는 미국의 압박으로 어차피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 댓글들의 이 촌철살인이 있어서 여기 계신 전문가들과 입장을 같이 하는 댓글까지 차례로 한번 다 같이 만나봤습니다. 오늘 외교안보 첫 번째 이슈는 두껍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주 바로 넘어갑니다.